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이남 쉬문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따로 편집 없이 그냥 라이브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금리 인상, 두 번째로 CPI 지표 발표, 세 번째로는 ETF로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자금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2026년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고 하는데 과연 그 예측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집 없이 가긴 하지만 외치고는 가야 되겠죠. XRP 가자. 자, 2030년에 7억까지 간다. 고점 대비 36% 떨어졌는데 낙관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예측한 곳이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입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2년 늦춰진 2030년으로 조정했으나 이번 하락세를 단기간의 조정일 뿐 장기 강세를 흔들 수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7억까지 간다고 하면 XRP 7배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까지 가게 됐습니까? 2만 원까지도 가게 될 수 있겠다. 단순한 예측입니다. 자, 이 예측은 그냥 우리가 재미로 보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통 금융권에서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는 사실, 서서히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측은 예측일 뿐이니까 여기서 그냥 그 얘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트래티지 나스닥 100 잔류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JP모건이 계속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나스닥 100에 남아있지 못하고 퇴출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이어갔었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잔류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모론 아닌 음모론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극심한 공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흐름이다. 그런데 그 극심한 공포의 흐름, 이제는 서서히 아니라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제거가 되고 있다. 이 부분 꼭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스탠다드 차타드, 여기에서 말한 이 이야기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이야기를 같이 붙여놓은 것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 금융시장에서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런데 반대적으로 왜 스트래티지를 계속적으로 나스닥 100에서 퇴출된다는 이야기를 JP모건에서 했는지, 이 부분 여러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야, 이게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미스터리를 남겨놓고 차후에 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음모론 아닌 음모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재 떴는데 왜 이래? 비트코인 대박 노렸는데 눈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 인하했죠. 그리고 유동성 완화를 한다고 했죠. 그렇다고 하는데 왜 시장은 움직이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유동성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최소한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그 유동성이 우리 시장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먼저 그 유동성 강화가 된다고 하면 전통 금융시장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주식시장, 은시장 쪽으로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거죠. 일본의 금리 인상 19일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 분명히 0.25%포인트 금리 인상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리 인상 이후에 과연 우리 시장, 주식시장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확인해야 됩니다. 왜? 시장의 참여자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19일 라이브 여러분들 꼭
오셔야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19일 라이브 꼭 저 시문과 같이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시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트럼프가 차기 연준의 의장 1순위는 케빈 워시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딱 한 가지죠. 금리 인하, 양적 완화한다. 이 부분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차기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두 가지는 변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차기 의장이 되면 그 차기 의장이 이제까지 살아온 연역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12월 18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가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이 CPI 지표가 왜 중요하느냐? 내년 1월 달에 금리 결정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금리 인하 쪽으로 베팅을 해도 괜찮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18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될 때 제가 그때 라이브 방송하죠.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 그 이후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19일 날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그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시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 주식과 10년 만에 완전한 디커플링.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나 금, 은시장, 구리시장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전부터 디커플링 됐습니다. 둘이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데이터하고 지금의 데이터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 주식과 코인이 같이 간다. 왜?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4년 주기설이 있다. 이 부분이 깨진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2년 주기. 아니죠. 2년 주기도 좀 그렇고, 이제는 어떤 주기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점을 찍고 고점 찍고 이런 파동들을 보면서 그 주기를 계산해야지. 이전에 4년 주기였으니까 또 4년일 거야. 2년 주기로 줄어들었으니까 2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 매매할 때 제가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죠.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파동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RP, 솔라나, 현물 ETF 나란히 순유입 기록 중이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XRP ETF 같은 경우에는 9억 7,400만 달러 정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억 달러 이상, 30억 달러까지 들어와야지만이 우리 XRP가 4,000원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표를 만들어 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4,000원 이상 올라가려고 하면 30억 달러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50억 달러 정도 모여야지만이 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돈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눈치 보기 싸움이 되고 있다 그랬죠. 지금 꺾였습니다. 상승의 흐름이 꺾이고 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제는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이 이후에 커다란 파동은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번 정도 시장의 충격이
땅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만 지나면 아마 3, 4일 정도만 지나면 그러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지 않을까, 시정의 충격파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12월 1일 날 그때도 이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한번 충격파를 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쿠션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9일 날 일본의 금리 인상이 발표되더라도 분명히 12월 1일에 그 한 번의 하락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19일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라이브 방송 때 꼭 들어오셔서 시장의 흐름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6년 슈퍼 사이클 온다. 라울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년 알트코인 슈퍼 사이클이 온다. 지금이 매집의 적기다. 요약본을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 않지만 기회를 잡으려면 대중이 공포를 느낀 시기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월 달과 12월 달 정도는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아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커다란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때는 피해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냥 계속적으로 이것은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에 그냥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정들 모두 다 소화시킨 이후에 내가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죠. 그러면 2026년도부터는 물론 일본의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 주는 충격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와 그리고 돈이 풀리는 양적 완화, 그리고 일본에서도 돈을 풀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돈을 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 시장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라울팔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저도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런 이야기는 그 전에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2026년 슈퍼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슈퍼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 댓글에 슈퍼 사이클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RP 은행 인가 됐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XRP 은행 인가가 되는데 첫 번째 완전 승인된다. 두 번째 조건부 승인된다. 지연 보류된다. 거부가 된다. 이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조건부 승인이 됐죠. 인가는 나지만 제약이 있다. 여기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적어드렸어요. 호재로 반응하나 실사용 확장 속도는 느리다. 서서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기사를 봤으니까. 자, 그래서 호재로는 반응할 거지만 아직은 그렇게 크게 우리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서서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상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전통금융권에서 XRP, 리플 지금 은행권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OCC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뭐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뭐 찬성과 반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서서히 우리 XRP, 리플이 은행권 그리고 금융권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완벽하게 다 갖춰졌고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거. 이제는
됐습니다. 됐어요. 근데 가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2026년도에는 충분히 작년 11월 달과 12월 달 같은 그런 커다란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봤지만 스탠다드 차타드 여기에서도 2030년까지는 분명 비트코인도 7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빨리 우리 XRP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죠.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면 누구보다 빨리 상승할 수 있는 게 XRP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마 2026년도에 제일 먼저 우리 XRP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1차적인 흐름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진짜 죽으라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2,7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3,000원대에서 2,900원까지 빠져 내려오면서 수평 그러니까 단기적인 횡보의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900원대는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19일 날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 번 정도 시장에 충격파가 오는 그 시기가 온다. 그러면 2,700원까지 2,700원대까지도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5차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의 금리 결정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XRP를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꼭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켜놓고 라이브처럼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쪽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신문과 폰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지인들과 같이 이 영상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시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이었습니다.